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기출풀이 들어가네요, 여러분. 기출문제집 지금 이제 올해 새로 나온 걸로 이제 진행하는데요. 경찰 문제가 작년에 이제 뭐 순경 문제, 또 경찰 간부 시험 문제 이렇게 막 쌓여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도 이제 잘 들어가서 문제들이 이제 더 튼튼해졌는데 그 작년에 나왔던 뭐 작년 이전에 나왔던 이제 경찰 간부 시험 문제하고 순경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 질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전순진 준비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지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충실하게 이제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문제들도 차분하게 이제 다 들여다 보도록 하고요. 예년과 마찬가지로 중복 지문들이 있으면 그거는 좀 제가 쳐내고 중복되지 않는 지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빠짐없이 다 보는 거예요. 빠짐없이 다 보는데 중복 지문들만큼은 뭐 또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이다라고 이제 쳐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좀 체크를 하셔서 좀 제껴 놓으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문제 수가 또 워낙 많다 보니 뭐 어쩔 수 없이 중복을 이렇게 다 가려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뭐 중복이 많은 문제들은 아예 이제 OX 문제로 이제 개별 지문으로 이렇게 좀 따로 이렇게 편지하는 방법으로 분량을 확보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전체 문제를 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뭐 이게 OX집처럼 돼버리고 또 문제집의 색깔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복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적 문제로 이제 중복을 가려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강의에서 쳐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강의 진행은 이제 PPT, PPT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판서하면서 진행할 테니까 판서 보시면서 필요한 것들 이제 교재에다가 가필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은 제가 이제 좀 넓게 크게 이렇게 확대해서 이제 전체를 보여드리는 이런 정리사항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책보다는 연습장 같은데 순서대로 그냥 페이지 이렇게 쓰지 마시고 순서대로 쭉 이렇게 따라 쓰시면은 그냥 대조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때문에 다 이제 어떤 문제에 관한 건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또 연습장 같은 거 이면지나 이런 거 활용해서 좀 뭐 편안하게 쓰신 다음에 나중에 뭐 기입할 게 있다면 필요한 것들을 이제 기입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는데 뭐 여러분도 예쁘게 뭐 책 정리하고 이런 시간들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죠? 열심히 일하시면서 또 공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냥 쭉 들으시되 연습장에 이제 좀 크게 쓰는 것들은 그 따로 이제 정리를 해서 나중에는 또 그것들만 위주로 해서 쭉 봐도 전체를 개관하는 느낌들이 나올 정도로 꽤 괜찮은 정리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고, 자, 올해 시험이 작년 시험을 보면 뭐 지문도 상당히 길면서 여러분 그 시간도 많이 잡아먹게 만들고 해서 시험장에서 좀 흔들리는 좀 어렵게 만드는 이제 그 곤란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올해 시험은 이제 작년하고 다르게 지문도 예년 수준으로 비슷하게 이제 글밥이 적당하게 책정이 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간을 안배하고 시간 내에 문제를 풀고 하는 것들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뭐 경전순 시험은 기본적으로 이제 급이 있는 지문들이 출제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당락을 이렇게 확실하게 시험 끝내고 나서 붙었다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 확인하기는 힘들었겠지만 일단 한 해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풀어보시고 또 시험장에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신 거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올해 어쨌든 간에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이든 한 번 더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이든 열심히 이제 갈고 닦아서 또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아쉽게 또 한 번 더 공부해야 되는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더 이제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조금 더 막 헐레벌떡 막 이렇게 막 따라오면서 그죠?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막 힘들게 따라왔던 것들이 이제 좀 지나가고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지문이나 이제 이론들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처음부터 맨 앞에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끝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집안 보십시오. 1번 문제는 종합 문제인데 지금 안에 구성 내용들이 보면 진도별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진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딱 앉혀놓은 게 아니라 뭐 헌법총론에 뭐 각종 주제들을 다 앉혀놔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진도 저 뒤에 나오는 것들도 막 앞에 나와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가면서 이제 차례로 이제 볼 것들이지만 간단하게 포인트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23년 경전순인지 문제인데요. 자, 먼저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의 최고성 범주 내에서 헌법의 최고성이라는 당연한 가치 속에서 입법자의 형성권을 존중해주는 입법권 존중
이런 이제 조화의 법칙이 법률 해석의 관점에서 적용된 거죠. 그래서 입법자가 만든 법률을 해독을 할 때는 헌법이 이제 최고라는 근본 이념을 담았다라는 이제 범주를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자. 자, 이게 이제 헌법의 최고성과 입법권 존중의 조화 이론으로서 합헌적 법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 입법권 존중, 헌법의 최고성 이런 것들을 이제 조화시킨 결과다라는 것만 아시고, 자, 그래서 이제 1번 보시면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 해석의 일종으로 틀렸네요. 헌법 해석이 아니라 법률 해석이죠. 제목 자체가 합헌적 헌법 해석이 아니라 합헌적 법률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헌법 해석의 일종이다. 야, 이게 앞쪽에 이렇게 유연하게 탁 들어가 버리면 이거 캐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일단 항상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연습했거든요. 항상 연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해당 파트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은데 일단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헌법 해석의 일종이 아니라 법률 해석의 일종으로 민주주의와 권력 분립 등에서 이제 뭐 나오는 입법권 존중의 이념이다. 좋습니다. 나머지는 자, 이제 2번 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다. 자, 기본 원리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상적인 신념을 담고 있는 규범들을 원리라고 하는데요. 종말들이 써져 있는데 틀린 부분이 자, 세 줄에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요 부분이 틀렸죠.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리 그리고 권리 그다음 제도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것들은 다 이제 개념이 다르다고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 통설 판례가. 그래서 원리는 이상적인 신념을 제시하는 규범이고, 권리는 개인적 삶의 기준들을 담고 있는 규범이고, 제도는 이제 조직, 대한민국 조직의 운영을 위한, 통치 조직의 이제 운영을 위한 내용을 담은 이런 규범들을 이제 표현하는 걸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서로가 다 다른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구분설, 개념이 다르다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 원리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부터 권리, 권리를 직접 도출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원리 안에 권리가 없는데 권리를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틀렸고, 자, 근데 그다음 보시죠. 또 틀렸습니다.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 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하지는 못한다. 또 틀렸죠. 해석 기준의 하나로서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반대로 서술됐습니다. 그래서 해석 기준이나 뭐 재판의 기준이나 이런 걸로는 활용이 되지만은 국민들이 권리를 도출해서 마구잡이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는 힘들다라는 게 이제 우리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분설 요거 이제 딱 떠올리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헌재가 이제 원리나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성격을 밝혀놨죠. 헌재가 뭐라고 합니까? 한정규범설이라고 하죠. 한정규범설. 그래서 규범은 규범, 법규범으로서 강제력, 강제적인 관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범위가 한정적이다. 그래서 권리를 담지는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한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한정적이다라는 의미가 권리를 도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규범은 규범이기 때문에 행위의 기준, 재판의 기준으로서 활용 가능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헌법 해석,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인데, 자. 헌법 해석이라는 것이 이제 유효한 법조항의 의미란 문구를 분석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요. 이미 실효된 법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해석이란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법조항의 의미를 분석해내는 것이 해석. 해독이죠, 해독. 해독 작용이고, 이제 이미 실효되고 없는 법조항, 효력이 상실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서 해독을 하는 것들은 결국은 그 법의 창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입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법권의 범주에서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의미를 넘는 입법작용. 그래서 안 된다. 그런 뜻인데, 자, 좋네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 보죠. 자, 이것도 이제 헌법총론 앞쪽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헌법의 재규정, 모든 제자죠. 헌법의 모든 규정 가운데에는 헌법의 근본 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이념적 논리적으로 규범 상호 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는 없다. 틀렸네요. 이념적 논리적, 줄이면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 말이죠. 이론적으로는 헌법 규범 간에도 위상 차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 그런데 우리 헌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효력상의 차등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론상 차등은 인정되지만 효력상의 차등, 힘에 있어서의 구분은 없다. 그래서 위상은 다를 수 있죠, 그죠? 위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주권 조항이나 인간 존엄 조항 같이 아주 클래스 높은 이런 조항들도 있으면서 또한 이제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으로 한다. 뭐 대통령 선거의 후보는 만 40세부터다. 이런 식의 누가 봐도 뭐 자연의 이치로부터 오는 이런 근본 가치라 볼 수 없는 조항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조문간에는 이제 이념적, 논리적 또는 이론적으로 보면 위상이 큰 조항과 크지 않은 조항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는 있는데 다만 그런 구별이 힘에 있어서도 유지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헌법 규정을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위헌 심사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때 no 해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전체를 이제 합치면은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헌법 규범은 상호간에는 자 효력이 동등하다. 효력 면에서는 동등하다. 요걸 취하죠. 예. 힘의 차원에서는 다름이 없다. 여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헌법을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는가? 요에 대해서 우리 현재가 부정설을 취하죠. 자, 헌법 규정을 헌법으로 심사할 수 있는가? 힘이 똑같기 때문에 심사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틀을 이제 잘 기억하시라고 했죠. 예, 헌법 규범 이제 효력 동등설 또는 동등효력설. 자, 그다음에 헌법 규범 위헌 심사 부정설 같은 말.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것도 이제 좀 종합적인 건데, 자, 뭐 1번, 2번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것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해당 파트를 공부하게 되면.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3번만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한정합헌 결정과 한정위헌 결정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헌법 합치적 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의 규범적 효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헌법 해석과 법률 해석은 맞물려 있는 것이므로 이른바 헌법 수용적 한계는 헌법 합치적 해석의 한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헌법 수용적 한계, 이게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 즉 합헌적 법률 해석의 당연한 한계로 우리 현재가 지금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로 문목수 이런 것들을 외우고 있잖아요. 문목수 다합법 이래가지고는, 자, 요게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의 개념이죠. 다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을 때 합헌적으로 해석하는 법률 해석의 방법이다. 예,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목수가 문의적 관계, 법목적적 관계, 헌법 수용적 관계거든요. 그래서 헌법의 최고성 범위 내에서 입법권을 존중해주는 이 벤 다이어그램, 예, 그 벤 다이어그램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헌법이 최고의 근본 가치를 담았기 때문에 헌법이 수용할 수 있는 틀을 넘어서까지 입법권의 행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안 된다. 예, 이런 것들은 헌법의 최고성을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당연한 결론입니다. 헌법 최고성의 관점에서 입법권의 존중에 한계가 있다. 예. 자,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틀렸네요. 네, 여기도 보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 뒤쪽으로 가서 뭐 통치구조론이나 막 이런 데 가서 볼 내용이기 때문에 됐고, 이제 4번까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4번은 이제 그 목적적 한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다 처리된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시죠. 그 3번 OX 문제인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기 쉬워야 돼요. 예,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다시 볼게요. 합헌적 법률 해석을 설명하면서, 자, 보세요. 쉽사리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해석 지침을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예, 법률의 해석 지침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 자, 이제 5번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규범 통제 과정에서만 문제된다. 틀렸습니다. 규범 통제, 즉 대표로 위헌 법률 심판, 이런 상위 규범으로 하위 규범을 실효시키는 이런 이제 규범 통제 장치에서 주로 문제가 되죠. 주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어떤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가를 판단하려면 이제 법률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때 웬만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 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자. 이게 이제 위헌 법률 심판 과정에서 대부분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이 규범 통제 과정에서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법의 해석이 문제되는 모든 경우에 법의 의미 분석, 법의 해독이 문제되는 모든 작용에 적용돼요. 법률 해석의 일반 법칙이니까. 예, 그래서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된다.
그래서 행정부가 해석을 할 때도, 법률을 해석을 할 때도, 그다음에 사법부가, 일반 법원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을 해석할 때도,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규범 통제를 가동할 때도 다 이제 입법권 존중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 법칙이기 때문에 다 적용돼요. 네. 그래서 모든 경우에 법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그 다음도 틀렸습니다. 규범 통제를 확립하는 기능을 한다. 확립한다기보다는 규범 통제를 제약하는 기능을 해요. 제약하는 기능.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합헌적으로 해석해 주려는 법칙이다 보니까 규범 통제는 위헌의 요소가 있으면 이제 폐지시키기 위한 이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위헌 법률의 심판에 이제 위헌 결정을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방법론이기 때문에 규범 통제를 확립한다기보다는 규범 통제를 제약하는 요소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 7번 가볼까요? 7번. 자, 변시 문제인데 사시, 변시. 예. 자, 구군인사법 조항 후단에 무죄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해 형식상의 무죄 판결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 사유가 없이 본안 심리에 들어갔다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 재판의 경우에도 여기 이제 실질적 무죄 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제 공소기각을 받았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공소기각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제 본안에 들어갔더라면 무죄가 떨어질 수 있는 아주 현저한 그 상황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이것도 이 무죄 선고를 받은 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 이게 이제 우리 현재 해석이거든요. 예. 법원의 해석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구국군인사법의 이제 그 취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런 판례를 외우라는 뜻인데요. 자, 구국군인사법의 내용, 이제 군인사법에 담긴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제 군인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지금 이제 공소직이 됐어요. 재판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무급휴가, 일종의 무급휴가를 처리합니다. 일종의 형사 기소된 경우에 형사 기소 시 일종의 무급 휴가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완전히 돈을 안 주고 쉬어라 하진 않고요. 삶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절반 정도, 일부만 줍니다. 봉급을 다 안 주고 이제 일부만 주고 일부는 묶어놔요. 왜냐하면 지금 공소직이 되기 때문에 자칫 이제 유죄 판결이 나가지고 당연퇴직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연퇴직된 사람한테 꼬박꼬박 지급했다가 나중에 뭐 환수하는 것보다는 이제 미연에 이제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무급휴가를 처리해요. 그래서 절반 정도 안 줍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무죄가 떨어지면은 이제 묶어놨던 돈에다가 이자까지 쳐서 이제 다 돌려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돌려주는 사유가 무죄 선고를 받은 때라고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요걸 실질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실질적 무죄 재판까지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이유가 공무원의 신분보장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우리 헌법의 7조 2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국공무원제도 규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장의 취지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헌법상 공무원의 신분 보장의 취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자면 이걸 좀 실질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공소기각을 내린 이제 재판부가 이런 사정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송 요건 같은 걸 못 갖춰가지고 이제 본안 심리는 거부를 하면서도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요건만 갖췄으면 이거 무죄인데 이런 경우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라면 이제 돈 줘라 이 뜻입니다. 자, 그다음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도 종합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가려서 몇 개 보도록 하고요. 2번, 2번이 틀렸으니까 2번 정도만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뒤에서 차례로 볼 건데 지금 먼저 이제 너무 검토를 많이 해버리면 이게 지금 산으로 가요. 산으로. 그래서 종합 문제라서 어쩔 수 없지만 2번만 보겠습니다. 자, 헌법 8조 1항은 정당 설립의 자유, 정당 조직의 자유, 활동의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이다. 정당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는 기본권설이에요. 그래서 8조 1항의 이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우리가 정당 제도라는 파트에서 배우지만 우리 현재가 제도로서 보장되기 이전에 이미 인권으로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8조 1항에 대해서 여기다 쓸까요? 8조 1항에 대해서 정당 설립의 자유 조항에 대해서 우리 현재가 포괄적 기본권설을 취합니다. 포괄적
기본권 또는 자유권설. 네. 자, 요게 이제 판례 태도란 걸 아시면 포괄하는 것이다, 자유를 보장한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포괄적 기본권이라는 정리 안에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보세요. 이와 같은 정당의 자유는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고 국민이 개인적으로 가지는 기본권이 될 수는 없다. 요게 틀렸네요. 요게 자, 단체도 가지고요. 단체도 가지고 개인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는데 보통은 이 오주문이 반대 오주문이 많이 나와요. 이와 같은 정당의 자유는 국민인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일 수는 있어도 단체가 가지지는 못한다. 이런 식의 오주문도 또 많이 나오거든요. 예, 어쨌든 다 가집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어떤 정당도 하나의 결사죠. 예, 정치 결사 아니에요. 그래서 특수 결사로서 이제 정치 결사인데 그다음에 그 우리 헌법의 21조에서 결사의 자유도 보장되고 있고 또 8조에서는 특별 규정을 두어서 특수 결사로서 정당의 자유도 따로 보장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취지에서 개인들이 이런 결사체를 조직할 수 있는 자유인 건 너무 당연하고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성립된 정당이라는 단체도 이런 자유를 누린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단체가 유지 존속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개인들에게 단체를 만드는 과정을 보호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만드는 과정도 보호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조직체의 유지 존속도 계속 보장된다. 모두가 보장 대상이다. 그러니까 개인과 단체 모두가 주체가 된다. 예, 요게 결론입니다. 요거 이제 뒤에 가서 또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뒤에 가서 보시고 자, 이제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으로만 묶은 거 했는데요. 자, 기억.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 의결은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공고된 날로부터 20일이죠. 20일 내에 의결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60일이죠. 60일 내에 의결해야 된다. 자, 기억 틀렸고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기명투표로 한다. 좋습니다. 예, 역사적 책임 소재 확보죠. 역사적 책임 소재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국회법에 가면 기명투표 방식의 유일한 예로서 명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 내에 30일입니다. 30일 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뒷부분 이거 오지모 많이 만드는데 요거 괜찮네요. 일단 요게 이제 30일 해서 이제 틀렸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제가 이제 암기해야 될 부분 제가 이제 정리해드린 그 중에 출제율이 제일 높은 것들,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이따 보도록 합니다. 자, 리얼 봅니다.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기간일을 공고해야 된다. 대통령이 공고권자고 20일 잘 나왔네요. 자, 요 20일, 그 다음에 30일, 60일.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라고 했죠. 순서대로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 한번 연상해 보죠. 여러분 이제 두 문자 떠오르니까 헌법 개정의 절차가 일단 두 문자죠. 순서로. 자, 보시면 재공결투 포효안이에요. 제한, 그 다음에 공고. 한번 떠올려보세요. 국회 의결, 그 다음에 국민투표. 자, 결투, 공포, 그 다음에 발효 시기. 요게 이제 남은 문제인데, 제공권 장악을 위해서 전투기가 결투를 위해서 이제 포효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이해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제한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회 제적 과반수, 제적 의원 과반수와 그 다음에 또는 대통령. 제한권자이고요. 뭐 대통령은 됐고 이 과가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공고가 이제 20일 이상입니다. 20일 이상 대통령 공보하고, 국회 의결이 이제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내, 그 다음에 투표가 국회 의결 후 30일 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가 이제 두 문자로 과대 263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대표 이름이 264 시행과 비슷하게 263이다. 그래서 저항을 잘한다. 이런 식으로 좀 기억합시다. 과대 263. 과대표 이름.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맨날 나와요. 나오면 이거 나오기 때문에 이거 꼭 외워야 되고요. 제공결투 포효 순서 묻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순서 체크하시고, 각 단계, 첫 단계부터 해서 순서대로, 과대 263. 그러면 이제 헌법 개정 쪽 이제 암기는 부담이 이제 훨씬 더 덜해질 겁니다. 자, 요거 여러분 이제 그 키노트 제가 이제 기본 때부터 제공해드린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에 그 도표하고 두 문자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이제 참조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에서도 이제 키노트에 들어가 있는 그 핵심 요소들, 암기 요소들, 정리 요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풀이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옆에다 딱 이제 우리 주교재인 기출집에다가 옆에다가 이제 따로 이제 탁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진도별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1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OX 가리는 겁니다. 기억.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 의결은 제적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을 해야 된다. 요거는 뭐 산수 물어본 건데 어쨌든 그 의결 정족수가 그 제한 단계가 보면은 그 제적 과반수죠. 제한이 제적 과반수죠. 네, 그러니까 제적 과반수가 제한할 수 있고 나중에 국회가 의결할 때 보면은 이제 제한 단계가 과반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의결로 확정하려 치면은 확정이 아니라 이제 의결까지 이제 갈라치면 결론을 제시하려 치면 정족수가 좀 더 올라가요. 그래서 제적 과반수보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한 단계 높은 정족수가 우리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법이나 현행법에 따르면 보통 3분의 2거든요. 그래서 그 3분의 2를 계산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과대 263 이것까지 섞여 있고요. 자, 그다음 문제 없습니다. 니은으로 이제 가보죠. 헌법상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내에 투표에 붙여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요한다. 30일 과반 플러스 과반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건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라 그냥 됐고. 자, 좋습니다. 그다음 디귿.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 300명 중 150명 이상의 발의로 제한될 수 있다. 제한이 이제 제적 과반수잖아요. 300명의 반수를 초과하는 수는 151명입니다. 그죠? 과반수란 말은 초과 반수라는 뜻이거든요. 즉 2분의 1이라는 숫자보다 넘어야 돼요. 그래서 300명의 2분의 1이 150명이니까 이거는 2분의 1 이상이 될 수는 있어도 과반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한될 수 없습니다. 요번이 틀렸네요. 151명이 돼요. 자, 그다음에 리을. 성문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의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의 제출에 의해야 하고 하위 규범인 법률의 형식으로 일반적인 입법 절차에 의해서 개정될 수는 없다. 네, 헌법 개정안의 제출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법률 개정 방식을 통해서는 헌법이 개정될 수 없다. 이게 우리 경성헌법의 원칙을 채택한 헌법의 당연한 조문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건 나중에 평화국가법 쪽에 가면은 이제 헌법적 조약 부정설, 그런 이제 논리의 판시 내용인데, 그거하고 뭐 굳이 연결 안 시켜도 되겠습니다. 요 지문만 딱 보면은 법률 개정의 방식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는 없다. 개정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15번은 순수 이론이기 때문에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안 보셔도 됩니다. 순수 이론은 원래 나오면 안 돼요. 엄청 위험한 건데 복수응답 시비 같은 게 붙어가지고 출제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좀 과감하게 내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재출제 가능성 없습니다. 넘기시고. 자, 이제 17번 지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데. 국회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의결해야 된다. 이 부분이 틀렸거든요. 정족수는 좋은데 아까 우리 제한 정족수가 과반수고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틀린 부분이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요 기점이 틀렸어요. 만료된 날, 요게 잘못됐고요. 해설을 보시면 공고된 당일부터입니다.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계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고기간 만료시가 아니라 공고된 그 첫날을 기점으로 해서 60일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고된 날이다. 요걸 이제 잘 대조를 해주기 바라고요. 요거는 좀 너무 깊숙해요. 어려운 문제인데 좀 그러네요. 법원행시 문제나 사법시험 문제가 보면은 좀 꼰대 같은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우리 경전승진 문제만 해도 보면 꼰대스러운 문제들은 좀 최근에 많이 자제되고 있고 아주 좀 대상 자체는 깔끔하게 잡아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데 이렇게 막 집중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을 좀 더 이제 뭐 여유가 되면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기초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막 아주 보편적이다 막 이런 생각으로 그 뭐 지문이나 이제 우리 공부 대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나오는 것들이 100에 90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른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18번 문제가 또 순수 이론이에요. 순수 이론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지 않고 그 다음 20번 가볼까요? 20번.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정 권력과 개정 권력을 구별하고
이미 틀렸네요. 자, 헌법 개별 규정 상호 간의 효력의 차이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거는 여러분도 알 수 있는 거네요. 그죠? 헌법 규정 간의 효력상의 차이는 없다라는 게 판례죠. 없다. 앞도 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 제정권과 개정권의 구별 논의가 헌법 규범 간의 어떤 힘의 차이를 논의하기 위한 이론들이거든요. 그래서 헌법 제정권, 줄여서 이제 재헌권, 그다음에 이제 개헌권, 이 구별 이론, 구별을 긍정하는 이론들이 조항 간의 힘의 차이를 인정하려는 걔네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재헌권, 개헌권, 구별 이론을 취하면 이런 효력상의 차이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제 결국 우리 헌재가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론상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효력상 차이를 부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헌권, 개헌권의 구별 이론을 채택 안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정규범에 위반한 개정에 의한 규정, 상위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 하위 헌법 규정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헌법 규범 동등효력설, 동등효력설은 다른 말로 위헌심사 부정설이다. 요걸 이제 세트로 잘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21번으로 가겠습니다. 헌법규범 상호간에는 이념적 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효력상으로도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이념적 논리적인 차이는 인정을 하지만은 효력상의 차이까지는 인정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구분하는 게 우리 판례라는 거. 여러 차례 지문을 통해서 완벽하게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22번 문제로 가죠. 헌법 개정입니다. 자, 1번은 헌법 개정의 개념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포인트는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파괴하지 않아야지만 헌법 개정의 개념에 든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본적 동일성. 그래서 당연한 개념이죠. 기본적으로 동일해야지만 뭐 수정, 개정 이런 이제 평가를 내리고 만약에 기본적 동일성도 없이 완전히 딴판이다 하면은 새로운 제작, 제정 또는 이제 헌법의 침해 또는 파괴 이렇게 평가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평가를 하면 제정이란 평가를 받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리면 헌법을 침해했다거나 파괴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겠죠. 동일성을 해치게 되면. 그래서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될 때만 헌법의 개정이라는 개념을 비로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아니더라도 성문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걸 개정할 때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 즉 국가 조직사항을 담고 있는 국가 조직의 근본사항이죠. 국가 조직 근본사항 담고 있는 규범이 아닐지라도 성문헌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규정되었다면 헌법으로 취급되는 거죠. 헌법전에 담겨져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헌법으로서 최고법으로서의 이제 위상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개정하려면 단순한 법률 개정 이런 건 안 되고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야 됩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실질적 의미의 헌법, 즉 국가 조직의 근본사항을 담고 있는 조항들이 헌법전에 대부분이겠지만 국가 조직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서도 헌법전에 담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외국에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예를 찾기가 좀 힘들지만은 외국에 보면 미국 헌법의 금주 조항이나 그다음에 독일 헌법의 풍치 조항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국가 조직 사항이라 보기는 힘들지만 헌법에 이제 담은 이유가 최고의 가치로서 이걸 함부로 이제 입법자나 다른 국가 권력이 이렇게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헌법이라는 최고법에 담는 거거든요. 무시하지 못하도록.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헌법전에 담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의지로 인해서 이제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 3번 헌법 개정안은 국회 제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공고의 절차를 거쳐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내에 국민투표에 해부하며 60일이죠. 또 틀렸고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과반수의 찬성 이게 틀렸네요. 그죠? 과반 플러스 과반이죠. 과반수의 제안과 그다음에 투표와 그다음에 과반수의 찬성, 과반 투표, 과반 찬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반 플러스 과반이기 때문에 그냥 과반수 찬성 이게 이렇게 단순화돼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과반수가 투표해야 된다는 조건을 성취하고 그 안에서 또 과반수의 찬성이 또 나와야 돼요. 아주 어렵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헌법 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를 공표해야 된다. 즉시 이런 건 좋네요. 즉시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포인트인데 요 이제 두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요거는 틀리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착각했네요. 요거 맞습니다. 예. 요 국민투표죠. 예, 국회의결이 아니라 이제 국민투표. 예, 국회의결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인데 국민투표는 국회의결로 30일, 263 맞네요. 예, 요거 맞아요. 맞고 요거 틀렸고. 예.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자, 이제 4번 가봅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 제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네, 128조를 이제 잘 규정하고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헌정사가 보면 대부분의 헌정사가 10부터 이제 계속된 헌정사의 이제 취지들 보면 그 대통령의 장기 집권 의도 때문에 임기를 가다듬고 이러면서 이제 헌정 역사가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 집권의 이제 방지 이런 것들 차원에서 이제 들어간 조항인데요. 그래서 장기 집권 야욕, 의욕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규정을 두는데, 근데 내용을 한번 다시 보세요. 대통령의 임기 연장,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 제한 당시 대통령한테는 효력이 없다. 이 말은 이런 개정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은 아니죠. 개정 금지 사항을 명시한 게 아니라 개정은 가능한데 다만 그 개정하자고 제안했던 대통령한테는 의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안 미친다. 이렇게 이제 효력을 제한한 거예요. 예, 효력 제한. 그래서 이제 요 조항의 이제 의미는 개헌 금지 조항, 헌법 개정의 금지 조항이 아니라 개헌의 효력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예, 개헌 효력 요렇게 이해하는 게 통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개헌 금지 조항은 없다. 현행헌법에는 없다라고 이제 이해해야 되고, 개헌 금지 조항이 이제 현행헌법에는 이제 없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예전에 우리 역사 속에 이제 있었던 적이 있죠. 예, 그래서 개헌 한계 조항 다 뭐 금지 조항, 한계 조항 같은 말이죠. 한계 조항이 이제 2차 개헌 때부터 4차 개헌 때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주권과 직결되는 조항들 있죠. 국민주권주의, 국민투표, 민주공화국 이 세 가지는 개정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을 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로 한의사 이렇게 이제 외우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 헌정사만 보더라도 이렇게 정리된 헌정사만 봐도 현행헌법 9차 개정에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다라는 걸 또 역으로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보죠. 앞쪽은 그냥 됐고요. 자, 보세요. 현실적으로 그 한계를 무시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어느 절차에 의해서도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심사가 가능하지 않다.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는 가능하지 않다. 부정설. 헌법의 기초에서 헌법을 심사하는 건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헌법규범 동등설이죠. 그죠? 예. 동등효력설. 동등효력설. 자,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넘길게요. 24번으로 가겠습니다. 헌법 개정. 자, 1번.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 103조의 개정 방법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지만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 관습헌법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 관습헌법의 일반 법리 중요한 것들 다 이제 묶어서 잘 제시하고 있네요. 관습헌법 한번 따져보죠. 우리 현재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했죠.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보완적 효력만 가진다. 또는 개폐적 효력을 가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 다 틀리죠. 보완적 효력만 있다라는 견해가 헌재재판관 중에 이제 전효식 재판관이라고 해서 한 명이 딱 제시한 의견인데, 그러면 이제 관습헌법이 이제 성문헌법보다 이제 열등하다라는 이제 가치가 부여됩니다. 우리 현재는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개폐적 효력을 가진다는 말은 성문헌법의 어떤 조문사항과 충돌되는 상충되는 관습이
확인될 때, 자 그때 성문헌법을 이렇게 특별히 문구를 삭제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서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효과가 직접 나온다. 이렇게 보는 이제 견해가 있는데요. 예,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론 중에 하나고 우리 헌재 판례 중에는 이런 이론이 제시된 판례가 없어요. 수도이전법 사건에서 우리 헌재가 관습헌법의 동등한 효력을 이제 인정하면서도 그때 이제 문제됐던 건 우리 헌법전에 수도에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도에 관련된 규정이 제로예요.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관습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는가 했는데 그때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수도 서울은 관습이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례상 문제됐던 쟁점은 헌법에 없는 사항을 관습으로 이제 보강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된 것이지 헌법에 있는 조항과 관습으로 인정되는 조항의 상호 충돌 그때 이제 성문헌법이 자동으로 개정 폐지되는 효과가 있는가 이거는 판시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상 쟁점으로서 판시된 적이 한 번도 없는 내용이 개폐적 효력 문제거든요. 적어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한복에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동등한 효력과는 다 이제 대조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걸맞지 않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그다음 계속 읽어봅니다. 그래서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헌법 130조의 개정 방법, 즉 성문헌법의 개정 절차에 따라서만 개정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동등한 효력설의 결론입니다. 절차 면에서 개헌 절차 면에서 동등하다. 자,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이 상실되면,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 바로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요 두 가지를 이제 인정하는데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개정 방법에 의한 개정, 그 다음에 국민적 합의성 상실에 따르는 효력 소멸. 요 두 가지가 이제 그 맥락은 다른데 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 헌재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국민적 합의성이 지금 우리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 중에 하나죠. 관습헌법은 관행의 존재, 자 계속성, 국민적 합의, 그 다음에 항상성과 명료성. 요걸 갖추게 되면 이제 관습헌법이 성립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국민적 합의잖아요. 국민의 승인, 주권자인 국민의 승인 또는 합의가 성립되면 그때부터 이제 관습으로 성립이 되고 유지 존속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이 관계국 항명의 이제 요건은 자 우리 헌재가 성립의 요건이자 효력의 유지를 위한 요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성립과 유지의 요건이다. 요걸 줄이면요. 요게 중요하죠. 이걸 줄이면 이제 존속의 요건이죠. 존속의 요건. 존속 요건. 그래서 이제 최초 성립 과정에서만 구비되면 그 이후에 문제되지 않는 이런 요건이 아니라 성립 과정에서도 갖춰야 되고 효력을 유지받기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으로 보거든요. 이 모두가.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재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었죠. 그 대표적 항목인 국민적 합의성이 사후에 소멸됐다라고 평가되면 그 순간 관습 헌법으로서의 유지 존속을 위한 조건을 못 갖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효력이 소멸된다. 자연 사멸 효과를 인정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자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헌재가 따로 좀 빼서 정리하죠. 그렇게 이제 보자면 이제 헌재의 정리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관습 헌법이 내용이 변하거나 효력이 상실되거나 이렇게 변동되는 경우 수. 변동수가 이제 상정이 되고요. 관습헌법의 변동수는 두 가지. 첫째, 성문헌법의 개정 방법. 자, 요때 이제 관습헌법과 성문헌법의 동등 효과를 제시했죠. 동등효설. 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관습헌법의 요건 소멸. 관습헌법의 관습헌법 이거 빼고 쓸게요. 관습헌법의 요건 상실로 자연히 사멸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자연 사멸효. 자, 요걸 이제 또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성문헌법과 관습헌법의 동등효력과 관습헌법이 자연히 사멸되는 효과 요 두 가지가 한 판례에서 제시된 중요한 내용들이고 이 두 가지가 이제 관습헌법이 변동되는 개선되거나 혹은 이제 폐지되거나 이런 이제 각종 변동수를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지문이 아주 좋은 지문입니다. 2번은 봤고요. 자, 그다음 3번. 이것도 이제 더 이상 안 보겠습니다. 과대 263 이런 거 중요한 건데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 4번.
자, 요거는 여러분들 뭐 연습하시면 되는데 통치구조까지 다 보셔야 돼요. 통치구조 쪽 가면 이제 국회의원 정수가 지금 우리 헌법에 200인 이상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인 이상이면 법률, 즉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방식으로 헌법 개정 없이도 바꿀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권 행사의 연령도 보면 우리 헌법에 가면 이제 선거권 관련해서 이제 대부분을 다 법률로 위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사항 법정주의 이런 거 좀 기억하세요. 선거사항 법정주의. 선거와 관련 사항은 대부분 법률로 위임되고 있다. 그럼 헌법에 규정된 게 뭐냐? 그건 따로따로 우리가 보죠. 뭐 선거의 기본 원칙, 뭐 이런 것들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4대 원칙이 명시돼 있고, 또 대통령의 이제 피선거권 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뭐 국사오거, 우리가 개의 등 국사오거에서 외운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헌법에 직접 규정돼 있고, 그 외 세밀한 사항들은 다 법률로 위임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 연령 이런 것들도 법률로 위임돼 있어서 자주 개정되잖아요. 18세 하향 조정까지. 자, 그다음에 지자체의 종류 결정 요거 권한쟁의에서 엄청 중요하죠, 그죠? 예, 권한쟁의에서 국가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형성권은 헌법에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관련해서는, 즉 범위에 관련해서는 그 지자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그 종류 법정주의 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위임한 이런 이제 입법권의 존중 취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뿐만 외 지방자치단체의 그 구성기관들로 권한쟁의 주체를 확대하지 않으려는 확대 부정설이 나온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자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지자체 종류, 법정주의. 요 권한쟁의 쪽에 쟁점 하나 잘 이해하고 계시면은 역으로 다 유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다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 변경. 요거는 뭐 그냥 무시하도록 하죠. 예, 좀 무시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대법관 같은 경우 뭐 대법관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아닌 법관, 그게 이제 일반 법관이에요. 일반 법관 또는 이제 판사들의 뭐 임기나 연임 이런 것들 전부 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법원 조직상의 법정주의, 법원 조직, 법정주의 뭐 요런 취지로 떠올려서 좋겠는데, 요거는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찍어드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건 다 중요합니다. 국회의원 정수, 그 다음에 선거권의 연령, 그 다음 지자체의 종류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데 요 마지막 거 요거는 좀 별로, 요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정도는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니까 이 국회 파트 가면 알고 권한쟁의 쪽 가면 알고 선거제도 보다 보면 알게 돼 있어요. 판례 정리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따로 외울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25번 문제로 가볼게요. 네, 관습원법에 관한 이제 문제가 단독으로 나왔네요. 경찰 간부 시험이 엄청 적극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수경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시험에서는 보면은 변호사 시험까지도 보면 관습원법을 뭐 이게 단독 문제로 잘 안 내는데 단독으로 탁 냈었어요. 자, 1번. 관습원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유효한 헌법 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존속한다. 국민에 의해 유효하게 인식되는 동안에만 존속한다. 자, 이게 뭐죠? 아까 관계국 항명은 성립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의 유지를 위한 존속의 요건이기도 하다. 그 말이죠. 존속 요건. 그래서 이제 관습원법의 이제 관계국 항명이 존속을 위한 요건이다. 성립과 유지를 위한 요건인데, 요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존재와 지속, 이런 존속이죠.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관계국 항명에서도 국민적 승인, 국민적 합의, 이게 제일 중요했잖아요. 그걸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자, 2번. 관습원법 규범은 헌법 전에 그에 상반되는 법 규정을 첨가함에 의해서 폐지하게 된다. 요건 뭐 너무 당연한 결과인데, 지금 관습원법 규범 헌법 전에 지금 이제 요런 식으로 나오면 조금 무리가 따라요. 약간 이제 정확한 정밀한 지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문헌법에 이제 있는 내용인데 그와 반대되는 관행, 국민적인 관습이 인정되는 경우에 쟁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우가 이렇다라고 보면 좀 무리고, 지금 이제 수도이전법 사건에서 나온 판시예요. 그래서 수도이전법 사건에서 이제 수도 규정은 헌법전에 없거든요.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관습헌법으로 이제 서울이 수도라는 걸 인정하는데, 근데 이제 관습으로 인정되는, 자, 관습으로 인정되는, 자, 수도 서울을 수도 충청권, 즉 수도 세종시로, 자, 변경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겠어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수도 규정이 없다고 그랬죠. 규정이 없어요. 예.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수도 세종이라는 이제 문구를 새로 이제 첨가하는 방식으로, 결국 수도의 관념을 바꾸는 이런 방식이 이제 비로소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변경 방식이, 변경 방식, 자, 요게 이제 첨가 방식, 추가 방식입니다. 그래서 있던 조항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이나 뭐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정 삭제 방식이 아니라 이제 첨가 또는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없는 규정이니까. 있다면은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내용을, 개념을 수정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지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수도이전법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에 이제 일부 논리를 딱 드래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지문 자체만 보면 꼭 일반론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이건 좀 문제가 따르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수도이전법 관련된 판례를 배경으로 나왔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또 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국민은 성문헌법의 재개정에는 직접 참여하지만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는 없다. 관습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없나요? 있습니다. 예, 틀렸어요. 관습헌법 성립 조건 중에, 자,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죠? 관습헌법의 성립 조건 중, 자, 존속의 요건이죠. 자, 존속 요건 중 제일 중요한 게 관계국 강명할 때 국이었잖아요. 자, 국민적 승인, 국민적 합의, 주권자의 승인, 이게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요걸 떠올리시면 우리 국민은 성문헌법의 개정 절차에 이제 국민투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투표 방식으로 성문헌법 재개정에 관여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관습헌법도 헌법전에 없는 어떤 관습적인 사항들을 헌법으로 이제 그 승화시키는 어떤 중요한 어떤 세력도 되죠. 그래서 관습헌법의 존속 요건으로 우리 헌재가 인정하는 게 즉 관계국 강명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그때 이제 중에서도 가장 이제 문제가 많이 이제 결부되고 제일 핵심적인 게 국민적 승인, 이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은 성문의 헌법, 관습의 헌법을 모두 직접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 틀렸고. 자, 이제 4번으로 합니다.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좋네요. 보완적 효력, 개폐적 효력 이런 거 쓰면 틀리고. 자,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관습헌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수도 서울을 관습헌법으로 인정했잖아요. 요 두 가지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26번 문제 들어가실 텐데 좀 휴식 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죠.